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재출마 여부 등에 대한 정치권 이야기를 이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이시죠? 김성태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자, 의장님. 예. 어제 광복절 경축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일단 뭐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고, 예. 좀 역대 대통령의 경축사와 비교했을 때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장 언론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던데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예. 라는 이 구절. 역대 이제 보수 진영의 예. 대통령께서 다 누구나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다만 이걸 예. 표현하지 않았을 뿐인데, 어허.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의 이 입장은 예.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한마디로 건국운동, 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항일 운동한 것이고, 예. 그 항일 운동은 건국운동이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건국론도 1919년 임정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 이게 늘 배치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뭐 이런 있었죠. 부분에 대해서도 건국논쟁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어떤 식으로 선을 그런 거죠? 입장이죠. 명확하게 1948년 오. 우리가 강복 이후에 예. 일제 이제 그 신민 압박 자유와 인권을 우리가 예. 실종된 가운데 우리가 다시 나라를 찾은 그때를 이제 본 거죠. 자, 그런데 의장님 말씀에 따르면 역대 보수 진영 대통령, 그러니까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굳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여야 간에 예. 또 이런 첨예한 또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과거에 이제 또 이념적 예. 또 사상적 예. 어떤 그런 정치 세력의 정체성까지 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은 언급한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은 이 공산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간에 예. 우리가 이제 1945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 체제 전쟁에서는 이미 게임은 끝난 거다. 그거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숭고한 가치가 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예.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뭐 이렇게 위험하게 평가되는 나라는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 확고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늘 대한민국의 이 지금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장 중심 세력은 체제죠. 북한 체제인데 예. 그 북한 체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지원하고 예. 또 대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고, 그 세력들이 바로 반국가 단체로 이렇게 규정하고 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의장님, 예. 반국가 세력, 예.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는 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예. 이거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단체를 지칭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어제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예. 그렇지만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죠. 그 규정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대척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이들. 예. 그러니까 그런 세력을 쉽게 말하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 그런다.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한마디로 반국가 세력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죠. 의장님 혹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세력. 예.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추상적으로 그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일부입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나 인사들을 야당 측 인사들을
염두에 두고 지칭한 거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또 사회운동 관점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네. 좌파와 이제 보수라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해도 저는 관계 없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예. 특히 뭐 이 진보라는 이 허를 쓰고 북한의 이제 그런 이 공산 전체주의 그런 걸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옹호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현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는 여러 형태로 지금 현재 창원 지역의 노동계뿐만 아니라 또 사회운동 그리고 정치권 일부까지 뭐 여기에서는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장님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 말씀하시는 거 간접단 사건 있었잖아요. 민노총에 일부 침투했다던 그 이제 국정원의 수사로 밝혀진 그런 단체들 말고 그럼 지금 제도권 정치권에 있는 일부 야당 인사들이라든지 또는 그 야당 측을 좀과 괴를 갖추는 일부 단체들 거기를 지칭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는 게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특정 의원을 뭐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사법적인 판단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안성의 쉼터 같은 경우도 그 쉼터가 누구를 위한 쉼터였는지 진짜 탈북자들의 그런 한국 사회에서 지친 뭐 그런 정서적 불안이나 뭐 그런 걸 좀 치유하는 그런 쉼터라기보다는 되려 탈북자들 중에서 다시 북한을 복귀하는 그런 희망자를 위한 그런 쉼터였다는 게 그때 당시 좀 언론 뉴스를 통해서 밝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이 상황에서도 너무나 우리가 대책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동조하는 그런 뭐 실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부분을 거의 다 덮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만 이거 관련해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반발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 현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하고 야권, 노동계를 겨냥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광복절 경축사 같은 경우는 좀 통합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좀 그거와는 달라서 야당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극우 보수의 유튜브를 갖다 독백을 갖다 윤석열 대통령 입을 통해서 뭐 경축사를 통해서 나왔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극우적인 유튜브를 보고 대통령이 저런 뭐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이번에 이제 한미일 이렇게 굳건한 안보 체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동북아의 이 안보 위협을 북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도 러시아의 이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걸 우리는 대한민국의 첨단 국가 경제력으로 이걸 극복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김성태 의장이 아마 강서구에서 3선을 하셨고 사실 강서구가 국민의힘에게는 아주 썩 선거 운동에서 당선되기 쉬운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서구에서 3선을 하셨으니까 그 지역 사정을 아주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묻죠. 죄송합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공천하는 게 맞습니까? 공천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인 이 사면권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법적인 그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풀어준 것이고 다음엔 10월 10일 있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판단은 또 당 몫이에요. 그 당 몫은 당은 이제 판단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가늠자가 될 수도 있는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유일한 서울, 경기, 인천을 통틀어서 수도권 내 보궐선거 딱 하나 놓은 것인데 예.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뭐 상당히 그 내년 총선 전략에 큰 논란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10월 달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 입장에서는 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 가장 효과적인 예. 재보궐 선거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아마 정리할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당의 어떤 입장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김성태 의장 보시기에는 용산 대통령실의 뜻이 윤석열 대통령 뜻이 내가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했으니까 무조건 10월 보궐선거에 나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는 여러 행태로 예. 막 우리 당의 아마 그 지도부 입장에서도 용산에 뭐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 그렇겠죠. 그런 판단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당의 판단이 남은 건데 예. 그 강서구의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우리 김성태 중앙위 의장이 봤을 땐 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하는 게 맞습니까? 공천하는 게 당을 위해서 좋다고 보십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이번만은 저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 예. 지역을 뭐 저도 지역을 거의 뭐 한 45년 그 지역에서 살면서 아이들 다 키우고 예. 또 뭐 저도 정치의 기반을 거기에 두었던 사람 예.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서는 우리 당 특히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험지입니다. 예. 그래서 험지이고 뭐 여러 가지 또 성적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태우 구청장을 공천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당이 이제 지금까지 지켜온 그 원칙, 우리 당은 당규상에 우리 당 기책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았던 그 원칙적인 입장을 이번에도 그대로 견주할 것이냐. 그러면 아니다. 그거는 대체로 영남권에서 재보궐선거장에서 현장에서 우리 당의 입장이었다. 이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공익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발음치범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정치범죄 성격이 있다는 말씀이신 이거는 거죠?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기현 지금 당대표 중심 체제죠. 자, 그러면 의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네. 무공천하는 게 맞다? 아니다. 공천에서 정면 승부를 봐야 한다. 어느 쪽이십니까? 저도 조금 더 보려고 그럽니다. 8월 말까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왜 이르다는 그런가 하면 건가요? 이건 상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냐하면 공천했는데 중요한 지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도 8월 초에 10월 달 강서구청장 후보 선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입장을 내겠다 해놓고 이걸 지금 무한정 연기시켜놨어요. 애초에는 중앙당에서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통해서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었지만은 또 뭐 지역에 13명이나 되는 그 난립된 후보들이 반발하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 좀 더 지켜보자는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후보 방식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근데 이걸 보는 거죠. 의장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고민은 선거 때 늘상 정치권에서 있는 고민이잖아요. 전략 공천할까 경선할까. 굉장히 심플한데 국민의힘은 일단 공천 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김태호 전 구청장을 다시 내보내느냐 아니냐. 용산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야 되니까 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면은 이 선거는 어떻게 하든 상대당의 그 선거 전략을 파악하는 게 가장 그래요? 우선적입니다. 지피지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은 민주당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민주당도 우리 패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관점에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이걸 우리 당 입장에서는 대체로 한 8월 말까지 국민 여론과 또 지역 사정 이런 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마 후보를 그 내는 그 판단과 또 선택 이런 게 다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의장님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서구가 사실은 국민의힘에게는 편한 선거, 쉽지 않은 선거구인데 사실 의장님 삼선하셨을 때는 그 김성태 의원 특유의 그 지역 관리가 좀 밑바탕이 되었었던 거고 작년에 저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선
승리에 좀 그 여파가 좀 있었던 건데 예. 지금은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을 크게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이 수도권 유일한 보궐선거 예. 승산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너무 우리가 자조적으로 예. 여기는 아예 뭐 힘든 지역이니까 굳이 뭐 힘든 지역에 승부를 걸 필요 있냐 뭐 이런 그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입장으로 섣부르게 그렇게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도 내리 3선을 이루 30여 년 만에 있었던 일인데 예. 그게 물론 이제 서울의 변방인 강서는 지하철 차량기지 버스 차고지 뭐 택시 종적 택시 차고 이런 게 많아서 항공산업 종사자들과 또 제가 노동운동을 각오한 그런 경력 때문에 오랜 스킨십 소통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만은 어렵죠. 어렵지만은 작년에 김태우 구청장이 당선될 때도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민주당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인데 그 앞에 구청장이 내리 4선을 낸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확정하는 그 경선 당시에 그 갈등 구조 때문에 민주당이 결집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우리 보수는 분열된 그런 상황을 완전히 결집을 시켜가지고 대응해서 실제로 한 20년 만에 우리가 구청장을 이겼죠. 물론 그 전에 뭐 잠깐 이긴 적도 있습니다만은 1년 몇 개월짜리.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당 주변에서 수도권 위기론 이런 얘기들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수도권 위기론 이게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억측이나 기우입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는 이당 저당 네. 북망산천에 죽어 있는 조상도 흔들어 깨어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정치권의 입장은 좀 이제 지금 이때는 퍼포먼스도 나와야 되고 예. 또 상당히 그 인물의 구체적인 카드가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뭐 가장 뭐 상징적인 인사들 그 지역에 예. 우리가 뭐 한마디로 그 도전하는 그런 세력도 얼굴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지금 없이 너무 평탄한 가운데 그래요? 내년 4월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그런 우려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내년 4월에 김성태 전 의원, 김성태 중앙위 의장은 제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출마하십니까? 내년에? 강서로? 옛 지역구를 찾아서. 뭐 저는 지난번 불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저 자신의 자성과 성찰이 예. 정치를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소중한 기회였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저 자신을 많이 또 단련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만큼 아하. 이 지금 현재 여의도 정치는 거의 막장 정치, 천박한 정치가 되어 있는 이 현장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서로 출마의 의사가 있다고 제가 이해도 되는 거죠.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인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